예, 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해치 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2019년 새롭게 바뀌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관련해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들어와서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민감한 세금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아마 세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늘고 하다 보니까 개정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마 중요한 세금으로 이렇게 대두된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고 가는 게 이해하는 데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택 공시가격을 다 인별로 합산을 한다. 합산해가지고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니까 과세 기준 금액을 따내야겠죠. 그 과세 기준 금액은 얼마죠? 6억.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입니다. 그럼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는 건 아니고 과세 표준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정책적인 비율을 곱하죠. 그거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단계 누진세율이었는데 이게 세법 개정으로 해서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그 다음에 3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3개 나오겠죠. 여기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공제할 재산세액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종부세를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하지 않으면은 이중과세가 됩니다. 즉 보유하는 데 두 가지 세금이 매겨지죠. 재산세가 한번 매겨지고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집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6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죠. 그러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한 부분이 있고 종부세도 과세하겠네요. 그래서 그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차감하고자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내야 될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돼서는 세액공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고령자 세액공제 또는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갑자기 올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부담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세와 관련돼서는 작년에 냈던 세금의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150%, 200%, 300%를 초과하면은 그 초과 부분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부담 초과액이라는 겁니다. 그 세부담 초과액을 차감하면은 납부세액이 나오고 그 납부세액에 대한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계산 구조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세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번 더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80%였습니다. 80%였는데 올해부터 5%씩 상향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85%가 적용이 되고 내년에는 90%, 그 다음에는 95% 해서 2020년도까지 100%를 다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세율이 인상되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자라든지 3주택 이상 소유자한테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뭐냐면 일반 세율에 대해서 0.1%에서 0.5%를 가산하는 세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세율은 0.5%에서 2.7%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또는 3주택 소유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0.6%에서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한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 어떻게 했죠? 세대별로 합산했죠.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뭐 분리과세를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2채 이상,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임대료에 대해서는 3채 이상 이렇게 적용됐을 때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때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적용 여부는 배우자까지 합산해서 주택수를 판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혼자 본인 것만 합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본인 합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에는 또 하나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부담 상한율이에요. 보통 세부담 상한율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가 적용되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200%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자에는 300%가 적용됩니다. 원래 정부 안에는 조정대상자 2주택자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모두 다 300%를 적용하도록 예상을 했는데 최종 법에서는 좀 분리를 했죠. 그래서 조정대상자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부담 상한율 때문에 2주택자하고 이제 3주택 소유자들한테는 종합부동산세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1세대 1주택자와 관련돼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세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기준금액이 6억이 아닌 9억 원을 적용한다. 두 번째는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고령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뭐냐면 주택을 보유한 연수가 길면은 내야 될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죠. 즉 5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20%,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40%가 적용됐는데 올해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50% 적용하는 3단계 구조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 세액공제는 뭐냐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60세에서 65세는 내야 될 세금에서 10%를 빼주고 65세에서 70세는 20%를 빼줍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30%를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1세대 1주택자에서 아까 기준금액을 올려주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과연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라는 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되죠? 세대별로 해서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됐죠. 즉 남편하고 부인하고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한 채를 가지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못 되죠.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을 부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거주자로서 단독 명의로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만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아까와 같은 공제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주택,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인데 이거는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올해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을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어요. 근데 지금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할 때 종부세가 합산 배제되는 아직 살아있는 그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 그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 이전에 산 거는 배제해 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9월 13일 날 대책 발표가 있는데 그날 내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 사람도 실내보호를 위해서 구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된다. 이럴 경우에도 배제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라 하면 어떤 거죠?
금융거래가 있으면 됩니다. 금융거래로 해가지고 그 9월 13일 이전에 내가 계약금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배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밖에서 취득한 주택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9월 14일 이후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가 그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정된 날까지 그 주택을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배제 사유가 뭐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여전히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수원시 팔달구하고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수지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 9월 13일 그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12월 31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용인 수지구,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는 어떻게 됩니까? 2018년 12월 30일까지 매매 계약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낸 게 있으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요건이 이제 추가 신설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임대주택과 관련돼서는 5%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요건을 모두 다 추가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을 받으려면은 앞으로는 임대료 등 그 증액 제한 5% 요건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2019년도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